새벽 3시 평소 건강했던 65세 박미선 씨가 갑자기 극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변해 있었고 오른쪽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고 있었죠. 6개월 전만 해도 박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활기찬 할머니였어요.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결과도 늘 양호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박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즐겨 먹던 돼지갈비를 먹고 난 후 속이 심하게 더부룩하고 오른쪽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기름진 음식이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2개월 전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칼로 찌르듯 아파서 잠에서 깰 정도였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한 달 전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그리고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박 씨는 한 달 사이에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입맛도 없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며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을 가족도 의사도 모두 놓쳤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라고 했고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약간의 위험만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위장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왔습니다. 새벽 2시 박 씨는 마치 칼로 배를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야, 나 죽겠어. 남편이 깨어나 본 박 씨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과 눈동자가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급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의 15배, 간 수치도 정상의 10배가 넘었어요. 즉시 CT 촬영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 영상의학과 판도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T 화면에는 담낭을 가득 채운 큰 종괴가 뚜렷하게 보였고 이미 간과 췌장, 대장까지 침범한 상태였어요. 담낭암 사기입니다.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엄마는 평생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암이?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담낭암은 유령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나타나도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쉬워서 70% 이상의 환자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경우도. 그날 밤 박 씨는 가족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을까? 계속 아팠는데 왜 그냥 참았을까?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담낭암은 정말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환자도 가족도 심지어 의사조차 놓치기 쉬운 무서운 암이죠.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박미선 씨의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리고 그 가족이 담낭암의 초기 신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적절한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담낭암에 숨겨진 초기 신호들,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기 검진법,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달린 15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담낭암의 모든 것. 1. 담낭암이란 무엇인가? 담낭, 우리가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이 작은 장기는 간 아래쪽에 위치한 7에서 10cm 크기의 주머니입니다. 담낭의 주요 역할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농축해서 저장했다가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담즙을 분비하여 지방 소화를 돕는 것이죠.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기이지만 여기에 암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담낭은 간, 담도, 췌장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암세포가 빠르게 주변 장기로 침범하거나 전이될 수 있거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담낭벽이 매우 얇다는 점입니다. 위나 대장처럼 두꺼운 근육층이 없어서 암세포가 담낭벽을 뚫고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담낭암은 작지만 치명적인 암이라고 불리는 거죠. 국내에서는 연간 약 4,000명 정도가 담낭암 진단을 받으며 전체 암 발생률의 약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약 1.5배 더 많이 발생하고 주로 6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담낭암의 초기 증상, 놓치기 쉬운 경고 신호들. 담낭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흔한 소화기 증상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죠. 1단계 가장 초기의 미묘한 신호들.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백만감.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 지속돼요.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른 점은 위장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2주에서 3주 이상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네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증상이죠. 식후 불편감과 조기 포만감.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르고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위에 그대로 있는 듯한 답답함이 지속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 삼겹살, 튀김, 견과류 등을 먹으면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2단계 점점 명확해지는 경고 신호들. 오른쪽 윗배의 둔한 통증. 담낭이 위치한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분에 묵직하거나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이다가 점차 지속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의 특징은 날카롭기보다는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며 때로는 오른쪽 어깨나 견갑골 사이 등 쪽으로 방사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담을 잘못 잤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부위예요. 야간 통증과 수면장애. 담낭암 환자의 60%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밤에 누워있을 때 오른쪽 복부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경의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이는 담낭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열과 오한. 37도에서 38도의 미열이 며칠씩 지속되거나 열은 없어도 오한과 함께 몸이 으스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신호로 감기로 오인하기 쉬워요. 3단계 놓치면 안 되는 심각한 신호들. 황달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담낭암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종양이 담도를 막아서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할 때 나타나죠.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진한 갈색 콜라색으로 변하고 대변색이 회백색 찰흑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황달이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육량 감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3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소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얼굴이 급격히 야위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는 암세포가 체내 영양분을 급속히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식욕부진과 음식 혐오감. 평소 좋아하던 음식조차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혐오감이 심해져요.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 충분히 잠을 자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이전에 쉽게 할 수 있던 일상활동 계단 오르기, 장보기 등도 힘들어지죠. 복부 백만과 폭수. 배가 계속 부르고 팽팽한 느낌이 들며 심한 경우 폭수가 차서 배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3. 담낭암의 주요 원인과 위험요소. 담석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 담낭암 환자의 70에서 80%에서 담석이 함께 발견됩니다. 특히 지름이 3cm 이상인 큰 담석이나 20년 이상 오래된 담석은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여요. 담석이 담낭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만성 담낭염과 담낭용종. 담석이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 담낭의 염증이 반복되면 담낭벽의 세포들이 변성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cm 이상의 담낭용종도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고지방, 고칼로리 식습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담즙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담낭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튀김류, 고기류, 버터 등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담낭암 위험을 높여요. 비만과 대사증후군. 폭부 비만이 있거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담낭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BMI가 30 이상인 고도비만인 경우 위험도가 1.5배 정도 높아져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 여성에게 담낭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담즙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여서 담석 형성을 촉진하고 이것이 결국 담낭암 위험으로 이어져요.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직계 가족 중에 담낭암이나 담석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담낭암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나이와 기타 요인. 60세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흡연, 과도한 음주, 만성 간질환 등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4.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 복부 초음파 검사. 담낭암 진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면서도 담낭의 상태를 잘 보여줘요. 담석, 담낭 벽 두께, 종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부 CT와 MRI.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시행합니다.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장기로의 침범 정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내시경 초음파 검사 US. 내시경을 통해 담낭 내부를 더욱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작은 종양이나 담낭 벽의 미세한 변화까지 확인 가능해요.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CA19-9, CA 같은 종양 표지자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암은 아니지만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도 조영술 MRCP, ERCP. 담즙이 흐르는 통로인 담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담도가 막혔는지, 암이 담도로 침범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5. 담낭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담석의 적극적 관리. 담석이 있다고 진단받았다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있는 담석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 기름진 음식과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과 베리류는 항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해요. 금주와 금연. 술과 담배는 담낭뿐만 아니라 전체 소화기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담석 형성 위험을 높여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40세 이후, 특히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매년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6. 담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 녹황색 채소의 힘.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비타민-C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담낭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하루 3에서 5 정도 섭취하되 기름에 튀기지 말고 데치거나 가볍게 볶아서 드세요. 강황 커큐민의 놀라운 효과.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담낭염의 악화를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카레 요리나 강황차로 섭취하거나 보조제 형태로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과량 복용 시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담낭과 간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전반적인 항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을 주 2에서 3회 섭취하거나 보조제로 하루 1에서 2g 정도 식후에 복용하세요. 비타민 D와 셀레늄. 비타민 D 부족은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정도 보충하고 셀레늄도 항암 미네랄로서 하루 100에서 200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담낭암은 침묵의 암이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혹시 최근 소화가 잘 안되고 오른쪽 윗배가 자주 불편하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실천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